네,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순위가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없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0세 이상, 다음 달 15일부터는 16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접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사실상 폐지합니다. 주지사는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게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0세 이상, 15일부터는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On April 1st, in the state of California, anyone 50 and over will be able to get a vaccine in our state. On April 15th, everybody in the state of California 16 and over can get a vaccine. So in just a few weeks, there will be no rules, no limitations as it relates to the ability to get a vaccine administered. 현재 접종 대상자의 가족들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층 또는 위험 노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한인타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gardless of your age, regardless of your pre-existing condition, if someone comes in eligible under the existing rules, but with a family member, we will accommodate the family member, no questions asked. That flexibility is effective today as well. 급격한 접종 규제 완화는 백신 공급이 증가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주지사는 다음 달 초에는 매주 250만 개, 그 이후로는 300만 개가 넘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도 주정부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접종 속도를 올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건국을 운영하는 롱비치시는 롱비치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모두에게 오늘부터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중 27%가 최소 한 번의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요즘 의사분 중에는 괴로운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기저질환자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다고 기저질환 소견서를 써주세요. 담당 주치의나 의료진의 기저질환자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들은 실제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백신 접종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3개월, 4개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보름이나 한 달만 기다리면 이제 모든 방법들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 백신 양도 많고 생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급하게 보름 한 달 더 일찍 맞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 서너 군데 중복 예약을 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필요한 사람이 접종을 못 받게 되는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약을 4군데, 5군데 해놓고 각 사이트마다 이게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스태프가 일일이 한 번 전화해가지고 마신 분은 빼는데 그거 전화 좀 해주시면은 다음 분들이 맞을 수 있는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맞을 수 있고.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곧 우선순위가 폐지되고 백신 공급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스테이트 캘리포니아하고 LA 카운티에서 이게 티어가 바뀌니까 지금은 패닉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고 자기의 어떤 자격이 있나 보셔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의 예방 효과가 뛰어난 만큼 접종 차례가 되면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접종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은 지금 현재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효능은 항체 생성률이 거의 99.9%예요. 연구 그룹보다 훨씬 높아요, 실제로. 백신 접종 예약은 운전면허증 등 거주지 증명이 필요하며 LA 한인타운 일부 비영리 단체에서는 전화 예약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은 아시안 혐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경찰국에 이어서 카운티 셰리프국까지 아시안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시아계 경찰관까지 인종 혐오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관할하는 다운타운 교도소. 이곳 서장인 에릭 킹 캡틴도 아시안 혐오 피해자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캡틴인 자신에게 아시안인데 영어를 잘한다는 아시안 비하 폭언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Aggressions that you would so call where they asked you questions like, "Oh, do you know karate? Oh, you speak English so well." And I was born and raised here, and now we have a voice because we got educated and we have some sort of status. 일본계인 셰리프국 TM 무라카미 부국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출생지를 물어보고 다짜고짜 아시안을 비방하는 발언을 퍼부었다고 전했습니다. Driving around, some guy yells out a racial slur at me. I'm a fourth generation American. I know no other country, but I still have people coming up and ask me, where were you born? You know, which is, it's an insult, but people do it as a natural conversation, like I'm from another country. LA 셰리프국은 아시안 혐오 범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I think I can speak for all of us in saying that we stand united against hate crimes and stand united with the Asian community. When reporting these incidents, please call 911 if there is any emergency situation. 셰리프국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또 한인 여성이 아시안 인종 혐오는 물론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흑인 여성 2명은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보도 이사민 기자입니다. 흑인 여성들이 미용 용품점에 들어와 가발 전시대를 쓰러뜨립니다. 조금 뒤 한 흑인 여성이 한인 업주 얼굴을 가격합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한인 업주가 흑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모 씨가 운영하는 미용 용품점에 5명의 흑인 여성들이 들어와 가발 전시대를 쓰러뜨리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를 향해 흑인 여성은 빌어먹을 아시안 그리고 빌어먹을 중국인이라고 고함까지 쳤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김 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땅에 넘어진 후에도 주먹으로 8차례 폭행했습니다. 더구나 용의자들은 차량으로 업주와 아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2 여성을 폭행 등 협의로 기소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아시아계 인종 혐오 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회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아시아계 혐오 방지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는 신고를 받은 사법당국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오범죄 신고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망한 이후에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한국인들의 폭행과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역사소설이 있습니다. 실화에 바탕했다는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소설이 버젓이 고등학교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보도 전영훈 기자입니다. 패전 후 귀국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심한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일본계 미국인 작가가 쓴 자전적 소설 요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이미 미국 여러 주 공립학교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됐고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요코 이야기의 퇴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방크는 온라인 청원을 통해 콜로라도와 조지아 등 8개 주 교육부에 필독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미국과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코 이야기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라며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방크가 이달 초 시작한 요코 이야기 아마존 서점 퇴출 청원도
현재까지 14,000여 명 가까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코 이야기는 지난 2007년 한인사회가 앞장서 항의운동을 벌여 캘리포니아 주내 학교들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모두 68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73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자영업이 활기를 되찾고 또 고용시장도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인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인도 외교 소식통이 내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4월 말까지 수출 지연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DPA 통신도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을 인용해 4월까지 코백스에 납품할 예정이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백스는 3월부터 5월 사이 총 2억 3,700만 회분의 백신을 배포할 계획인데 이 중 인도 측 생산량이 1억 회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백신 수출을 멈추기로 한 건 심각한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60세 이상 또는 45세 이상 만성 질환자에게만 허용했던 백신 접종을 다음 달 1일부터 45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 영향이 큽니다. That all above 45 should take vaccine as early as possible. Vaccines are available in enough number. 이와 같은 인도의 수출 중단으로 영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등은 이미 배송이 지연됐습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190개가 넘는 나라들은 최소 다음 달까지 백신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세프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예상보다 공급량이 적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멕시코 등지에 대량의 마스크가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속여서 미국과 중국 업체로부터 그에게 판매 대금을 가로챈 용의자가 적발됐습니다. 잡고 보니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보도에 정만석 기자입니다. 멕시코 북동부의 외딴 지역. 이곳 창고에 대량의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한국 업체의 말을 믿고 미국 중개업체는 멕시코 정부에 대량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From my understanding, the Mexican government chartered a plane. There was nothing there. 중국의 한 무역업체도 이 한국 업체와 마스크 400만 장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因为受到虚假的资料，所以我们签订了合同。但是到现在为止，1年多了，我们没有收到任何的口罩，也没有收到退款。中国10余家的企业已经连续遭到诈骗，所以现在目前情况非常糟糕。 중국 업체들이 뒤늦게 알아보니 한국 업체 판매 사이트의 설명 내용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한국 업체의 중국 사무실도 주소만 빌린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한국 업체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 공유 사무실로 쓰이는 곳으로 회사의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업체 대표 박모 씨는 성공한 젊은 여성 자산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화려한 수상 실적을 내세우며 회사를 홍보했습니다. With the South Korean media, I've seen all of the pictures, all of the awards, all of the award ceremonies. I've seen all of that, and I think that's kind of played. 중국 업체의 고발로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을 잇따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긴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2달 만에 처음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 구도를 선택한다면 동맹국과 협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외교에 준비돼 있다면서도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상위 외교 과제라는 것에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North Korea was the top foreign policy issue that he was washing. Is that how you assess the crisis in North Korea? Yes. 북한이 점점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이 극심하다고 표현하면서 중국이 최강 국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취임 100일까지 코로나 백신 2억 회를 접종하겠다며 기존 목표를 2배로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북한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계량했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내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남지현 기자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어제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신형 전술 유도탄은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면서 어제 발사가 예견한 바 그대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 유도탄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라는 게 중앙통신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수차례에 걸친 지상 분출 시험과 시험 발사 과정을 통해 개량형 고체 연료 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유도탄들이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적 궤도 특성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사 현장에 김정은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는 어제 시험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한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이를 김 총비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한국 정부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층 더 수위가 높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태웅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 두 차례에 걸쳐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비행거리는 450km, 최고 고도는 60km로 분석됐습니다. 비행거리와 최고 고도로 봤을 때 북한판 에이테킴스와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29일 원산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1년 만이고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발사 현장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한동안 조용하던 북한은 미국 국무 국방장관이 방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잠 설칠 일 만들지 말라더니 21일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수위가 더 높은 추가 행동이 예상됩니다. 새롭게 건조한 잠수함에서 북극성 3형이든 혹은 4형, 5형이든 이러한 신형 이 SLBM을 실험 평가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남가주 지역에는 밤늦게까지 강풍이 계속되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 9시까지는 강풍주의보가 계속 유지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밸리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시속 50마일의 돌풍까지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막혀버린 수에즈 운하가 물류 대란을 야기할 조짐입니다. 좌초된 대형 화물선을 인양하기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영철 기자입니다. 수에즈 운하 인근의 호수와 항구에는 배와 트럭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모래 제방에 박힌 에버기분호의 선수 부분을 굴착하고 예인선을 동원해 배의 방향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여 개의 컨테이너가 가득 실려 있는 길이 400m, 무게 22만 톤의 배를 움직이긴 쉽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인양팀은 사고 처리에 여러 주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About 18,000 ships use it a year. It's about 50 ships a day, so it's absolutely key. So you get something like this, a ship effectively blocking it. You actually really are blocking that trade flow. 사고 선박의 소유주인 일본 쇼웨이 기세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선박 운항이 하루 지연되면 선주는 대략 6만 달러, 약 7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세계 주요 해운 회사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으로의 우회 노선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희망봉을 경유하면 노선 거리가 9,650km 늘어나고 대형 유조선이 중동의 원유를 유럽으로 운송하는데 연료비만 3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네, 오늘부터 도쿄올림픽 송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독도 외국의 전시장이라고 불리는 시네마현이 봉송 코스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성을 배격하는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권정훈 기자입니다. 송화봉송은 10년 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의 축구 훈련센터 제2빌리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스가 총리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하시모토 조직위원장 등 관계자만 참석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성화는 개막일인 7월 23일까지 일본 전역을 돌 예정인데 독도 왜곡의 전초 기지로 꼽히는 오키섬이 봉송로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마네현 북쪽의 오키섬은 일본 영토 중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케시마 역사관이 설립될 만큼 섬 전체가 독도 왜곡 전시장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중심지인 사이고 항구를 비롯해 섬 곳곳에는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가 오키섬의 영토라는 각종 선조물로 온통 뒤덮여 있는데 올림픽 성화가 오는 5월 16일 사이고 항구 주변에서 봉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 무도간 옆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정부나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독도가 일본 땅임을 좀 자연스럽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라는 그런 꼼수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은 독도 성화 봉송을 하지 않았고 IOC의 공고에 따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선수단이 개회식에 입장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쿄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독도 왜곡의 상징인 오키섬에서 성화 봉송까지 강행할 태세여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네, 요즘 중국에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게 있습니다.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나이키 신발들이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안 사면 된다며 제품 불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의류업체 H&M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 쇼핑몰은 아예 광고 간판을 철거했고 인터넷 쇼핑몰과 지도 앱에서는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H&M은 지난해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중국 신장 지역에서 면화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나이키는 신장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흘 전 유럽연합이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중국 제재에 나서자 뒤늦게 이들 회사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作为一个中国人吧，起码是有一个爱国底线的，就是我觉得我本身就不买它。 중국 정부는 불매 운동을 두둔했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과 CCTV 등 관영 언론들은 비판에 가세하며 불매 운동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想在中国市场赚钱，一边又拿着彻头彻尾的谎言来攻击中国，这样的操作也许正合了这家企业的品牌字母缩写荒谬。 이런 분위기 속에 해당 업체 광고 모델인 중국 인기 연예인들은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신장 문제에 비슷한 입장을 보였던 아디다스와 유니클로 등도 불매운동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대중국 동맹 결속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서방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수록 중국의 대응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전이 첫날부터 치열합니다. 당 지도부까지 가세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첫 일정으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택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청년들의 힘든 삶을 잘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수당 50%를 받으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박영선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력을 내세울 수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짧은 임기 1년 일만 하겠다는 후보와 정부하고 싸움만 하겠다는 후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합니다. 박 후보는 오후엔 구로와 영등포 골목시장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차량 방역 활동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도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쳤는데 단일화 경쟁을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고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유세 이후엔 상대적으로 당 지지세가 약한 강북 지역 시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붙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여야의 13일간 양보할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장 유세전에서도 여야 후보들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세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출근길 시민과 주먹 인사를 나누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 선거가 아닌 경제 선거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이뤄낼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산을 이용해 먹는 야당,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민주당, 어느 당이 진정으로 부산을 위하는 당입니까?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상대 박형준 후보가 부산 기장군의 배우자 명의 건물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깜짝 등장한 아들의 응원을 받으며 유세 차량에 올라선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지난 4년을 평가해달라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산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입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있는 정부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도 조직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고돈 전 시장의 변호인이 김영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건 권력에 의한 3차 가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미중 충돌은 신냉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형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북한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중, 미북, 그리고 남북 대치가 외길 수순처럼 보입니다. 한반도에는 또다시 미사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